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교의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세가 시작이 되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유교가 이제 재편되기, 이제 추스려지는 거죠. 추스려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책임을 묻는 그래서 불교 들어오기 전에 고대에는 굉장히 잘 됐는데 너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방식 중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엇 때문이야 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사회 전체에 이거는 변화야 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양을 찾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는 희생양을 찾는 거고, 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더니 뭐 조선인들이 거기다가 우물에다가 뭐 약을 풀었어. 그러니까 조선인을 때려줘야 돼. 뭐 이런 식 비슷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언제나 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상고시대, 불교 들어오기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어, 중국에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세상이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왕의 수명이 짧아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고에 이상주의가 있다. 예전에 이상주의가 그걸 상고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식 사고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튼 오늘날에서 보면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원시시대가 제일 좋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문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아무튼 예전에 이상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했고, 그게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쓸데없는 얘기들.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한유도 그 얘기를 원도에서도 하고 논불굴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유는 사상가라기보다는 문장가예요. 그러니까 선동가. 그러니까 글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진짜 잘 쓴 글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 보는 눈이 짧아서 한유가 진짜 이게 문장인가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약간 중언부언하면서 어설프던데. 근데 아무튼 뭐 대단한 문장이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일단 하고 논불굴표 사건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종 시절에, 아니 대종이 아니고 헌종이에요. 헌종 시절에 중국에 유일하게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 법문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법문사. 장안에서 한 40분 정도 봉상에 있는데, 봉상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법문사, 엄청난 사찰이에요. 법문사라고 하는 사찰인데 여기에 아쇼카,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내가 들어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쇼카 왕이 모신 사리래. 아쇼카 왕이 왜 중국에 모셨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다니까요. 고구려에 요동성 유광탑조에 보면 거기에도 아쇼카 왕이 모신 사리가 있대. 그래서 부처님 사리에 족보를 따졌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할 때 나오는 공통된 이 스토리 양식이 아쇼카 왕이 모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법문사 사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뼈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뼈사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리가 구슬 모양으로 나오고 뭐 태운 뒤에 구슬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전에 서경산 스님이 뭐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그러면 화장 한 대 밑에다가 뭐 병을 묻어두면 걸려 뭐 사리가 굴러들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사리를 다 어떤 신앙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라 유형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 존재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몰라, 이렇게 해놨으면 깔때기 모양으로 해놨으면 가능할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구슬같이 생기는 것들은 어떤 화장하는 과정에서 응결되는 거예요. 구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응집되는 걸 나타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형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까지 밝혀지는 부처님 사리로서의 가장 족보가 올라가는, 연대가 올라가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전부 뼈입니다. 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위는
가능성 1위는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피브리하와 스투파에서 나온 그 사리. 예, 그래서 델리 박물관에 꼭 가보셔야 돼요. 그게 원래는 저 캘커타 박물관에 오셔져 있었는데 델리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가 최고 족보의 사리고 중국에서도 대부분 다 구슬사리예요. 구슬사리. 예, 그런데 여기는 요 뼈라니까, 요 뼈라니까. 손가락 뼈라니까. 그래서 일신사명이라 그래서 가보면 사리가 총 4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3개는 가짜를 또 넣어놔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사 사리가 저도 이 법문사 사리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리고 저게 이제 진짜 중요한 이유는 잊혀졌다는 거죠. 당나라가 망하면서 저 사리가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잊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도낭석굴처럼, 도낭의 장경동처럼 어느 순간에 잊혀진 거예요. 그렇다가 최근에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진시황 병마형 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죠. 다 그냥 그게 고고학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족보로서는 최고입니다. 왜? 누가 손을 못 댔잖아. 중간에 단절이 됐잖아. 그렇다가 요즘 딱 나오니까 이거는 뭐 정통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죠. 거기서 측천무 치마가 나온 게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직접 거기 유물관에 가면 치마는 공개를 안 해요. 측천무 금실로 짠 치마도 저 사진으로 봤거든요. 거기 도자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 황제들이 이렇게 진상한 많은 초 A급 유물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화재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꼭 오래되면 다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돼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지금 비싼 게 오래됐을 때 진짜 비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당나라 때 거면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물론 현대 거보다는 비쌀 수는 있지. 하지만 현대 거가 비싼 건 현대 거가 더 비쌀걸? 아마 미술품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 미술이라도 비싼 거 더럽게 비싸던데? 그죠? 추사글씨보다 이중섭 그림이 더 비싼 거 아니요? 그냥 쉽게 얘기해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근데 황제들이 진상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거기는 그 당시에도 초특급 문화재가 타임캡슐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탑 밑에 지하 궁전이 있어요. 탑이 이렇게 큰 탑이 있고 그 밑에 지하 궁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듯이 진짜 만든 거예요. 이걸 지궁식이라고 합니다. 지궁식. 이런 게 족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부처님 사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 스리랑카나 저 미얀마나 이런 데서 부처님 사리를 수출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뭐 현대 문명의 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듯이 걔네는 사리를 수출한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족보로 따지면 사리랑 관련된 게 2군데가 아주 유명한데 그게 야산제일 통도사, 고산제일 월정사인데 그러니까는 통도사 사리하고 월정사 중대사리예요. 월정사 사리가 아니고 월정사 중대사리인데 요 2사리가 중요한데 이게 지궁식이에요. 이런 식의 무덤식. 탑이 없어. 그래서 가보면 저기에 약간 이렇게 언덕같이 생긴 데가 있고 거기에 있다 카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걸 발굴하면 저게 진짜 지궁식일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근데 구조로 봤을 때는 저게 지궁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 양식이다. 라는 게 있고 통도사 사리는 통도사하고 세트가 어디냐면 통도사 사리랑 세트가 지금 월정사 사리 그다음에 황룡사 사리인데 황룡사 사리는 구슬이에요. 황룡사 사리는 구슬 같은 건데 통도사에는 이 두개골의 뼈가 있어요. 진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록에 1705년인가 성능 스님이 그거를 통도사 그 계단을 중수하면서 이렇게 남긴 기록에 보면 거기에 가사사리 사정량록이라고 그런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개골뼈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뼈가 나온다고 하는 점에서 통도사 사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못 봤으니까. 우리는 기록만 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궁 구조, 지하 궁전 구조. 그래서 이게 이 지궁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족보가 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굉장히 주목되는데, 저 법문사사리들 황제도 30년에 한 번밖에. 도대체 저 주지스님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배짱이 강한지 모르겠어. 30년에 한 번 개봉해요. 그래서 황제들 제위가 30년씩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한 50대면 죽는 시절에, 50대면 죽는 시절에, 그럼 20살에 왕이 돼야 제위가 30년 아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법문사사리가 아무튼 저기 황실 사찰로 최고급 사찰인데, 황제도 자기 원할 때 참배를 못 해요. 참배를 못 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한번 열릴 때마다, 한번 열리면 뭐 풍년이 들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헌종이 이제 30년에 돼가지고 한번 열어서, 그 열리니까 그거를 장안으로, 지금 한 40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차로다가 40분. 그래서 제법 멀 겁니다. 정확하게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버스로 한 40분 정도 갈 정도니까 제법 멀. 그래서 그거를 이윤을 이제 장안까지 해오는데, 그래서 황실까지 모시고 이제 황제가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그 길에 사람들이 나와서 팔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우고 연비하는 거예요. 연비, 소신 뭐 이런 걸 막 하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소신공양이지, 소신공양. 소신공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승불교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소승불교에는 소신공양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원을 세워서 소신공양을 해서 그걸 몸이 훼손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발심을 해서 그 견고한 의지로 죽으면 그 다음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요. 야광보살.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야광보살 본사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광보살이 한 손을 들고 그 전생에 한 손을 들고 소신 공양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금생의 야광보살이 됐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를 건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 그러니까 신앙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은 사실은 몸을 훼손하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이게 인체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실 수행이 장애가 되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내가 중풍을 맞았어. 이래서 몸이 내가 반신불수가 됐어. 이러면 수행은 둘째치고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당나라의 불교가 굉장히 번성하던 때라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신공양 한번 해서 내가 죽더라도 다음 생에 진짜 좋은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 해볼 만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내가 내 몸에 진짜 불 한번 태우고 나서 죽었어. 잘못해서 그 화상으로 인해서 죽었어. 화상이 내가 손가락 원래 하나 태우려고 했는데 이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결국 죽었어. 죽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왕실에 태어났어. 야, 이러면 해볼 만하지. 그래서 수행 중심이 원래는 불교고 이 신앙 중심이 불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날까지도 불교는 수행 중심인 거고. 그런데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앙 중심이죠. 신에게 잘 보여서 좋은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빠져가지고 그렇게까지 강력한 신앙 행태를 보이지 않죠. 이슬람은 그게 지금 나타나죠. 그게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게 그런 정신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폭탄 테러를 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9.11 테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빈라덴이 그거를 계획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본 바로는. 근데 수년 동안 누설이 없었어. 그게 가능한가? 이 세상에 반란을 일으킬 때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만 시점을 늦추면 어떤 놈이 불안해서 고발해버린다니까요. 자기만 빼달라고.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는 거를 뻔히 알고 비행기에서 박아서 거기서 뭐 누가 자기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설하지 않고 그게 계속 작전이 진행되고 미국도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까지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만은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짜 확실하죠. 자, 논불교표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819년에 그때 이제 법문사 사리가 장안으로 이윤되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그 행사가 대단했고 크고 그리고 유교 입장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몸을 자꾸 태우고 있으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야, 뭐 쟤네 왜 저러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황실에서 황제가 사리를 모셔놓고 이제 절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논불교표는 뭐냐면 똑같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랑.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정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재위 기간도 길고 다 그랬는데 불교 들어와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발전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원시 사회에는 혼란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재위 기간은 점점 짧아졌다. 그건 굴할 겁니다. 재위 기간이 뒤로 갈수록 좀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원시인들은 뭐 1000년씩 살았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한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가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있다고 지금 살아 있다도 하더라도 황제 입장에서는 영빈관에 모시고 서로 그냥 차나 한잔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뼈에다가 절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황제의 존엄을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뼈는 바다에 갖다 버리든지 나중에 진짜 송나라 때 이제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거는 아니에요. 저 살이 아니에요. 또 그 사건이 벌어져. 그건 의상대사가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의상대사가 발의를 했고 도선 스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도선 스님이 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고 하늘의 제석천한테 빌려온 그 살이 이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고려까지 넘어옵니다. 고려까지 넘어오는데 아무튼 바다에 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하래. 근데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왜 자꾸 가냐면 사리는 그 당시 사리는 이게 뼈살이면 불에 타는데 그 은결살이 있잖아요. 그 불에 안 탑니다. 그건 이미 불을 한번 거친 거래 가지고 불에 안 타. 물론 그게 용광로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일반 불로는 이게 안 탄다는 거거든요. 잘 안 탄다는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한번 이미 타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생겼는데 그게 일반 불로 쉽게 타겠어요. 그리고 화장하면 화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볏짚을 이렇게 밖으로다가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걸로 감기 때문에 열이 안으로 스미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충분히 고온이기 때문에 언간한 고온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걔가 쉽게 녹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용광로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만들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태양도 녹고 지구도 녹는데 뭘 안 녹는 게 어딨겠어. 진짜 극단적 열로 가면 방법이 없겠지. 근데 나중에 대승경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우주가 사라져도 사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와요. 우주가 다 사라질 때도 사리는. 그래서 그 사리주가 사리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리가 변신한대. 그게 마니주래. 온만이 반명할 때 그 마니가 그 마니주예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그냥 첨언한 거예요. 첨언한 거. 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첨언. 그냥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논불골표를 써서 대단한 의기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불교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는 헌종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했어요. 왜 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사에 난 이후로 골로 갔어 이미.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부처님이 진짜 도와줘서 좀 이렇게 딱 한 번 더 이렇게 쇄신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더 간절했는데 저놈이 초를 친 거예요. 그래서 헌종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잡아 죽이라 했다니까.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불교를 믿던 신하들이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이런 경사스러울 때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조주자사로 자천을 시켜요. 조주자사로. 자사도 좋은 겁니다. 자사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평안감사, 뭐 전라감사 이런 거죠. 좋은 겁니다. 뭐 전라도 도지사 이런 거 좋은 거잖아. 충청도 도지사 이런 거 좋은 거잖아. 그런데 한유 입장에서는 그지같이. 왜냐면 이렇게 눈높이가 높았다가 중앙관직에 있다가 지방 좌천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아유 이게 웬 꿀이야 이러면서 하겠지. 그래서 틀려. 그래서 저 한유가 좀 추접스럽다니까. 저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자사로 가서 1년 만에 항복합니다. 그게 조주자사 자상표라고.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을 써. 그것도 반성문을 그냥 써서 받아주느냐. 이제는 전에는 자기가 중앙관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올리면 황제가 금방금방 읽어줬지만 안 읽어주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오겠어.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스님한테 또 줄을 대가지고 또 아유 너무너무 추접어. 나 저거 안 하고 그냥 저런 상황에서는 의기 있게 끝까지 나는 내 소신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한 10년 굴르더라도 굴렀으면 한유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 평가를 받았을 건데 너무 좀 사람이 비겁하지. 그러니까 멋있게 한번 나갔다가 1년 만에 깨갱하고 반성문 쓰고 되돌아오더라. 그 당시 불교가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 한유가 주장한 것 중에 재밌는 게 고문운동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고문운동이 뭐냐면 복고주의예요. 상고주의. 옛날 걸로 돌아가자. 그리고 글도 요즘 사람들 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맛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주의라고 하는 옛날의 이상세계로 돌아가자는 거하고 하나하고 저게 이제 고문이니까 말 그대로 옛날 글이니까 옛날 문체는 질박해요.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나라만 하더라도 상업이라든지 그게 이제 세계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막 오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막 그지 같죠. 그러니까 좀 질박한 말로다가 바꾸자.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지금 생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야 가사는 7080 노래가 짱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 저게 노래냐? 저게 무슨 저게 왜 노래가 저런 노래가 다 있어? 밑도 끝도 없어. 그런데 7080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어떻게 보면 내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시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꼰대하고 늙은 사람만. 젊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런 식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겠지. 왜 그런 노래가 발표가 더 이상 안 되겠어? 그거는 흘러간 노래죠. 흘러간 노래. 가요 한마당 이런 데서 나올 법한 노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옛날 향수에 절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장으로 돌아가서 질박한 문장으로 해야지. 요즘 것들은 상스러워. 그러니까 딱 나오는 그 얘기지.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4,000년에도 그렇게 4,000년 전에도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요즘 젊은 애들은 네 가지가 없어. 그 네 가지가 없는 놈들이 4,000년 동안 계속 네 가지 없는 식으로 발전해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네 가지만 없는 게 아니고 한 16가지가 없는 거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문장과 그 다음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상고주의, 복고주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해서 이게 도통설 얘기 잠깐만 해줘야겠다. 이 도통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임금, 그 다음에 순임금, 우, 탕, 문무는 이게 아버지 아들인데 같이 갑니다. 요 두 명이 합쳐서 주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같이 가요. 그리고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이제 나중에 맹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오경 중심에서 사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사서는 철학성이 더 강합니다. 이 철학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경이 철학성이 약해요. 사상적인 게 약하다고요. 그래서 사서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경 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서 오경. 그게 이제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좀씩 나오기 시작하는 표현에 바뀌는 겁니다. 경이 훨씬 높은 책이고 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책. 우리 같은 사람이 책을 쓰면 서. 근데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 경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예, 그런데 나중에는 사서가 더 강력해지고 오경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서 오경 이렇게. 그래서 사서로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당위성들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법이 이어진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박혁거세의 단군의 홍익인간의 이념이 박혁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박혁거세의 그 이념이 그 다음에 고려의 왕건의 이념이 이성계. 야, 이거 딱 들어봐도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소린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도통설이라고 합니다. 도통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왕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왕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조만 꼽은 거니까 은나라가 있고 여기에 엄청난 기관들이 있거든. 주나라만 한 800년 가니까 엄청나게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초월해서 요 대가리들만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같은 이념이지. 일종의. 예. 내가 왕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내가 대통령 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해주려고 나선 거잖아. 그 이념은 똑같대. 기록만 보면 하고자비들만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하고자비들인데 아무튼 처음에 자기가 선포할 때는 그렇게 다 하거든. 모든 왕조의 개창아들도 그렇잖아. 이성계도 그 용비어천가 봐봐. 1000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지가 다 죽이고 고려 뒤집었잖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말은 언제나. 그래서 그 말에 낚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역사들은 점점점 시대가 사라지고 그 부분만 남으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통이에요. 도의 학통. 그 도가 이렇게 계승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맹자 이후로 끊겼다네. 맹자 이후로 끊겼대. 그걸 누군가가 이었대. 한유는 그게 자기라고 얘기했어. 내가 되고 싶었어. 이해가 돼? 내가 유교의 어떻게 보면 부활자야. 내가 새로 살렸다. 새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성후성이 앞선 성인과 뒤에 있는 성인이 서로 부절을 합치듯이 이어진다. 부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니면 칼 같은 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걸 부절이라 그래요. 신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면 고주몽리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칼을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어디 한 군데다 묻어놓은 거지. 팔각으로 된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있고 그 밑을 파보면 있다. 이렇게 해서 고주몽리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유리왕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신표를 부절이라 그래. 부절이라 그래. 그래서 선성후성이 부절을 합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통한다.
그게 뭐냐면 홍익인간의 마음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익인간의 마음. 진짜 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쭉 내려오는 게 도통이래. 도의 계통. 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맹자 다음이 난가? 아니, 나라고는 안 해. 한유는 나라고 안 해. 난가쯤에서 끝납니다. 왜? 나라고 하면 유교 문화에서는 욕을 먹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세조가 조카 이렇게 손목 비틀어가지고 왕위에 오르면서도 이제 숙부가 하시죠. 라고 3번 이렇게 할 때마다 사양을 했잖아. 나는 덕이 없어서. 그때 만약에 단종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죽어. 이게 유교 문화다. 진짜 저 사람은 뜻이 없나? 아니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유교 문화가 지금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친척집에 가서 너 밥 먹었냐? 라고 그랬을 때 밥 먹었습니다. 이러면 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가까지만 했어. 난가까지만. 이 족보가 똑같은 게 있지. 제가 선불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능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들이 28조 중국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해능까지 내려가는 그 구간들이 직접 연결점도 있지만 끊어진 점들도 있어요. 저 인도의 28조들은 서로 얼굴을 몰라. 이 사람들이. 연대로 봤을 때.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는 있었어도 서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게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가 성철 스님 계셨을 때, 살아 계셨을 때 저도 존재했었어요. 근데 저는 성철 스님 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뭐 만나 뵐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 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연대가 겹친다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 연결이 되려면 가깝게 지역적으로도 가까워야 되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야 돼. 그래야 연결이 돼. 대화도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대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원사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선불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 짝퉁이에요. 도통설이라고 하지만 이거 전등설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전등설이라고 하고 조통설이라고도 해요. 조사의 계통을 이은 이거를 세트를 잘 맞춰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택 신해 아니요. 하택 신해가 6조 해능을 이어서 자기가 7조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난가까지 했잖아. 난가까지. 구조는 다 만들어 놓고 난가 그러면 뒷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문도에서 누군가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자가 마땅치 않았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6조 해능 밑에 하택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학회양이 있고 청원 행사가 있고 이쪽 팀이 번성을 하면서 이쪽이 난가가 돼버렸지. 이쪽은 의지도 없고 그리고 요 밑에 누가 있냐면 그 마조도일이 있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이 한유의 도통설이에요. 근데 이 도통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송나라 때 가면 저게 진짜 먹혀요. 진짜 먹혀. 저 족보가 저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무슨 이상한 쓰레기야. 그래도 불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놨어. 그 28조도 치밀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엉강히 맞췄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맞추라고 그랬으면 치밀하게 맞췄지.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맞추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더를 안 주는가 몰라. 그러면 정확하게 맞춰줄 건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근데 재밌는 건 하택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결국 한유는 여기에서 밀려납니다. 이 난가가 아니고 누구가 되냐면 북송시대가 되면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주렴계도 주렴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저 남학회양이나 청원 행사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문손들이 번성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이 주렴계 밑에 정명도하고 정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정의천.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서 드디어 이게 심학, 이 양명학이 나오는 거고 심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리학, 성리학이 나옵니다.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 주자학이에요. 그래서 난가가 돼.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희한한 게 돼요. 그래서 턱 깔아놓고 난가로 이게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서 맞습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맞습니다가 안 나와.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제자가 없었느냐? 한유에게 제자가 있어요. 그게 이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의 복성서라고 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양반이 얘기한 건 상고주의,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저 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본성으로 되돌아가자. 불교 얘기예요. 내나 선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성론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게 나중에 이제 성리학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그 첩경을 연 사람이 이고예요. 근데 저 사람은 사상적인 사람이야.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이쪽 맥이 쫙 정통이 되고 제자를 많이 줘. 내가 교육적이야. 그러니까 목은 이색은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제자가 많아. 그래서 목은 이색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손문 같은 사람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목은 이색은 손문가 졸고 있다 보면 자기는 계속 올라가. 장개석 쪽에서도 자기를 올리고 저 모택동 쪽에서도 자기를 올리고 손문은 절대 안 망해. 양쪽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이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한유는 꼭 불교인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유교에서는 나오는 이름인데 이고 정도면 못 들어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야. 저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쪽 계통이라고 가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생을 올리지를 못하지. 올리지 못하지. 그냥 지 공부만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이름을 못 떨치고 결국에서 한유 쪽은 끝나고 단지 한유가 의미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 시원. 그러니까 유교 부흥의 시원을 일으켰다. 저거를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유학과 달라요. 그러니까 오경 중심의 유학이 있고 사서 중심의 유학이 있고 그 사서 중심의 유학을 신유학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성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불교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유교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게 동아시아가 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가 망하게 되는 이유. 정치하는 놈이 갑자기 수양을 해. 이제 수양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교가. 그러니까 신유교하고 유교의 차이는 뭐냐면 유교는 정치적이라면 신유교는 수양 중심이에요. 신유교라고 쓰면 이거는 저 민국 시대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쓸게요. 신유학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이라면 이거는 수양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저거 불교랑 비슷하잖아. 그러면 정치가 잘 안 되겠죠. 아니 정치하라고 뽑아놨더니 이 사람이 수양을 하고 있다니까. 내 마음이 바르면 정치가 바르게 된대. 미친놈이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명상을 하고 있어. 아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뭘 협정을 맺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명상합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골로 가겠지. 그런 식으로 골로 간 대표적인 나라 조선입니다.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관련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리고 나중에 회창법난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회창법난까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